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8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일 컴팩션, 즉 다짐은 무엇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흙 구성은 뭘로 되어 있어요? 공기, 물, 토립자지, 그죠? 그 중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다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기에는 공기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강극이라고 그랬죠. 강극. 그 안에 들어있는 강극인데 그게 강극 부피죠. 그죠? 그 부피가. 그 중에 공기 부피와 물 부피가 있는데 공기는 압축이랬어요? 비압축이랬어요? 압축이죠. 그죠? 견딜 때까지 견디는 거죠. 몇 %까지 견딘다고 그랬어요? 20%가 남아있을 때까지 견딘다. 즉 80%를 다 견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찌그러진다는 거죠. 찌그러진다는. 물은 비압축성일 때 찌그러지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데 저 인내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강극인데 강극은 뭘로 표시했죠? 토립자의 부피가 1이라면 강극의 부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드 레이셔, 즉 강극비라고 그랬죠. 강극비. 강극비는 강극의 부피 나누기 토립자의 부피죠. 그죠? 토립자의 부피가 1이기 때문에 강극이. 그 강극을 뭘로 나타냈어요?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포화도로 나타내야 되죠. 그죠? 포화도로 나타나는 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뭐냐면 함수비에 따른 건조 단위 중량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건조 단위 중량을 뭐데? 그 건조 단위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뭐예요? 중량. 토립자의 중량에다가 뭘 나눠줬어요? 전체 부피를 나눠줬죠. 그죠? 전체 부피.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밑에 모가 강극으로 표시되죠. 강극. 그 강극비 2로 표시되는데 그 2하고 뭐 상관되어 있어요? 물도 들어있죠. 강극 속에. 그래서 포화도와 공기량, 공기의 양과의 관계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포화도로 관계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기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죠? 공기량도 뭐 있어요? 공기량 A는 공기 부피 나누기 전체 부피예요. 항상 염두에 돼. 이 전체 부피예요. 그죠? 포화도는 뭐예요? 강극 속의 부피에서 뭐예요? 물의 부피예요. 그죠? 물의 부피. 그런 상호 관계가 서로 뭐죠? 유도를 했을 때 건조 단위 중량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죠. 그죠? 자, 지금까지 한 겁니다. 조립토와 세립토에 대한 다진 곡선을 이제 해볼게요. 다진 곡선. 우리가 위에서 앞에 시간에는 포화도 건조 단위 중량 함수비 변화해서 종 모양으로 표시됐어서 종 모양으로. 종 모양 표시해서 최고의 건조 단위 중량을 얻을 때 그때 함수비가 뭐랬어요? 최적 함수비라고 그랬어요. 최적 함수비 옵티멈이랬죠. 그죠? 옵티멈 워터 컨텐트예요. 옵티멈 워터 컨텐트. 그게 최적 함수비죠. 그죠? 그래서 조립토와 세립토에 대한 다진 곡선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흙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조림이 아니고 조립이죠. 그죠? 조립토와 세립토에 대한 다진 곡선. 그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앞에서 배웠지. 그죠? 누구 배워서 쿠울롬 법칙을 배웠죠. 쿠울롬 법칙. 쿠울롬 법칙은 전단 강도 두부를 우리 칼로 자를 때 그 잘라지는 그 순간이 뭐해서 전단 두부는 지금 어느 쪽으로 자르고 있어? 단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죠? 수평에 미치는 그 전단이에요. 만약에 단면에 대해서 수직이면 뭐예요? 그건 축방량 힘이에요. 그죠? 수직 응력이에요. 그죠? 수직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쿠울롬 법칙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N 다시 탄덴트 파이라고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C는 뭐래요? C는 점착력, 코이전을 했죠. 코이전. C 점착력.
이 타워 F를 우리 아는 것이 C값, 파이-값 이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 소일 메카닉 꽃이에요. 전체 꽃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면 점착력은 어떠니? 조립토와 세립토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세립토에는 조립토에는 뭐예요? 겉보기 점착력이 있었죠. 겉보기 점착력. 겉보기 점착력이 있죠. 겉보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점착력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저 사람은 겉보기가 멀쩡하네 하면은 솔속이 없다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겉보기 점착력입니다. 그래서 조립되어 있는 C 값을 거의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단 구조 때, 봉소조 때 약간의 겉보기 점착력을 가져서 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진동을 가하면 뭐라고 해서 그대로 우르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뭐지? 강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강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로 어디서 이 점착력은 세립토에 있죠. 세립토에 있는데 세립토에서 점착력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물과 광물과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교환이온 가능한 양이온과의 서로 교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광물이 만들어졌죠. 그죠? 점토 광물이 만들어. 그때 결합해야 돼. 어떤 결합을 함으로 해서 중성화시켜서 그 광물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죠? 그때 점착력은 뭐예요? 광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걸 합착수층이라서, 그죠? 그 다음에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더블 워럴레이를 해가지고 말하는 확산 이중수층이랬죠. 그 안에서, 그 층에서 점착력이 발생한댔어요. 소성의 성질이 좌우된댔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전기력에 의해서 진정한 점착력이 생긴다. 그죠? 맞죠? 이게 절대. 그 다음에 시그마에는 수직력이에요. 수직력. 우리가 단면이 이래 있다. 두부라고 그래요. 두부. 우린 단면 이렇게 잘라줘. 그죠? 이렇게 잘라. 이렇게 따르지. 그죠? 이때 이쪽으로 오는 거. 이게 시그마 n이지. 시그마 n. 수직력이 수직력. 단면에, 어떤 단면, 요 단면에, 요 지금 B급 친 단면, 요 단면에 수직력이 시그마. 우리 평면에는 뭐래서 두 가지 힘만 존재했지. 그죠? 두 가지 어떤 력? 평면의 수직과 평면의 수평. 평면의 수평이 뭐 전단력이죠. 그죠? 전단력 요거. 이 관계죠. 그죠?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그마에는 그 개념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아셨을 거고, 탄젠트 파이, 이건 흙에 따라 달라지죠. 파이는 뭐예요? 아까 C는 점착력이 있어요. 점착력은 세립토에서 일어난다. 파이-는 조립토에서 일어난다. 조립토는 조립토의 접촉점에서, 입자끼리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내부 말착이. 입자 두 개 입자 문제를 봐요. 어떻게? 막 문제를 봐요. 불이 나지. 그죠? 불이 나죠. 그 뭐에서 마찰이 있어 생겼죠. 그죠? 마찰에서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지? 그게 내부 마찰각이에요. 내부 마찰각. 그건 조립토에서 일어난다. 파이에서는. 세립토에서는 합착수층끼리의 내부 마찰각이 있는데 대단히 작다.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쿨롬 법칙의 이 시기 소일 메카닉스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꽃. 그죠? 그럼 이때 다짐도가 어떻게 되냐? 자, 조립도 X한계가 30% 이하 될 때, 30% 이상 되면 조립도가 안 합니다. 30% 이하일 때, 자, 이하일 때 다짐 곡선 세로축에 다시 최대 건조 단위 중량과 가로축에 함수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 모양이 형성되는데 조립도에서는 초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다가 다시 종 모양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one and one half peak라고 돼. one and one half peak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는 더블 피크 레이어드, 더블 피크, 요 더블이 이제 두 개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보인다. 실험을 여러 번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이론을 모르면 종 모양으로 다진 곡선이 형성된다는데,
조립태를 다짐할 때 계속 이런 곡선이 오목한 행성이 일어나요. 볼록이 아니고 오목한 행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실험이 틀렸다고 교수님한테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수님 웃죠.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책을 보고 네가 파악을 해라. 그게 연구하는 자세거든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면 수없이 실험을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죠. 그죠? 시간 낭비하고 그만큼 낭비한 만큼 나중에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 어느 흙의 조립토에, 그죠? 흙 종류의 조립토에 일어난다. 그 다음 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표면 장력의 영향이다. 아까 오목하게 내려갔죠. 그죠? 건조 단위 중량이 내려간답니다. 건조 단위 중량이 내려간다는 것은 모세관 현상에 있으면 팽창을 한댔죠. 팽창을 하면 토립자가 같은 단위 부피당 팽창을 하게 되면 밖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 단위 부피당은 이 토립자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말로 설명해 놨어요. 표면 장력은 토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지한다. 즉 팽창 현상이 일어나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부피가 증가하죠. 그죠? 부피가 증가하면서 뭐예요?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상세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나중에 혼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건조 단위 중량을 감소한다. 감마 D는 토립자의 중량 나누기 전체 부피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부피가 증가하면 건조 단위 중량이 어때요? 이게 증가하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죠? 감소하게 돼요. 자, 동일한 부피 하에서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토립자 중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목한 행태, 조립토의 다짐에서는 오목한 행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립토는 30% X가 70% 사이, 70% 넘었으면 세립토가 아니라 X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때 어떠냐? 이때는 일반적으로 가로축에 세로축에 건조 단위 중량, 가로축에 함수비죠. 그죠? 그때 다진 곡선을 얻으면 이런 종 모양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행각이죠. 그죠? 이거는 세립토에 일어난다. 종 모양 곡선 또는 단일 정점 곡선이 일어난다. 이때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일어났을 때의 그때의 함수비가 뭐랬어요? 최적 함수비. 최적 함수비 때 딱 함수비 그만큼만 딱 가면 뭐예요? 그만큼만 가해서 다지면 뭐예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소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감마 Dmax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고 오메가 OPT는 옵티멈이에요. 옵티멈은 최적 함수비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립토는 오목한 행태에서 볼록한 행태가 일어나고 세립토는 볼록한 행태의 종모양 행태가 그대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모양 다진 곡선의 형성 과정을 우리 그러면 종모양 다진 곡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됐냐? 우리가 또 한 점으로만 그냥 표시될 건데 왜 이상하다? 함수비 증가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도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정을 모르고 무조건 배우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데 이용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조금만 경과하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우리 책에는 사실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과정은 대학원 과정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종 모양의 행성이 될까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함수비를 건조, 자, 최적 함수비에서 왼쪽은 건조측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은 서변측이라고 그래요. 자, 함수비가 맨 처음에 거의 아주 작아. 작을 때, 요 때는 A점은 수화작용입니다. 하이드로겐,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수화작용에 의해서 물은 공기를 제거시켜. 물이 빨아들이면 공기가 제거되겠죠. 그렇죠? 제거시켜. 뭐예요?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시켜. 물을 빨아들일 때 공기가 빠지니까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A 부분에 차차 올라가요. 그러다가 함수비를 더 증가시켜요. B만큼 증가시켜서 이래서. B만 증가시키면 어떠냐? 더 증가시키면 물은 윤활 작용이 있어요. 윤활 때문에 미끄러짐과 슬라이딩이래요. 미끄러짐과 굴림에 의해 이 윤활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이 미끄러짐과 굴림에 의해 입자들 배열을 용이하게 배열시켜요. 조밀한 현상을 더 미끄러지고 굴림 작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입자 배열을 조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밀하게. 그죠? 왜냐면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이 굴려서 또는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돼. 그래서 단위 부피당 토립자 수가 증가한다. 알겠죠? 입자 배열이 그럼 그건 결국 뭐예요? 빌립도가 아니고 양립도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입자 사이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빌립도 양립도의 엄격한 말로는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면 빌립도 양립도는 그 굵은 입자 사이에 무슨 가는 입자들이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걸 양립도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물에 의해서 굴러가서 그 입자 간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뭐예요? 그러면 부피가 중량이 증가되죠. 그래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자꾸 물을 가하면 최적 함수비가 있는데 그때 최대의 건조 단위 중량을 얻어지거든요. 그때 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수화작용, 윤활까지 설명했어요. 윤활작용까지. 그 다음에 그때 물을 더 가하면 팽창작용이에요. 팽창작용. 그 다음에 더 물을 많이 가하면 포화상태가 있어요. 포화상태. 이건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음 설명할게요. 물을 추가. 입자들은 그들 주위의 물막들을 더욱더 크게 전개한다. 물막이 있어요. 막이 형성돼요. 첨가된 물은 입자 윤활을 도모하고 입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더욱 조밀하게 재배한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윤활 작용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최적 함수비 이유. 자, 그럼 우리 팽창 단계로 가면 팽창 단계. 최적 함수비 이후 물은 토립자들을 몰려내서 대체하기 시작해. 이 토립자 공간을 물이 밀어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밀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 토립자의 단위 중량이 물에 단위 좀 훨씬 크죠. 그죠? 크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니까 토립자 대신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 토립자는 감소하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감소한다. 중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토립자 대신에 물이 들어갈 때, 그때는 물이 밀어내는 거죠. 그죠? 물이 힘이 좋아가지고 밀어내요. 그럼 토립자 중량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냐면, 전체 그 단위 부피당 중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C 한번 볼게요. 추가적인 물은, 사실 이게 체입자, 이게 지금 C를 설명했어요. 추가적인 물은 토립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래서 단위 부피당이 항상 단위 부피당 우리 따지는 거죠. 그죠? 에너지도 우리 단위 부피당 따지죠. 그죠? 토립자 수는 감소한다. 이 WS 오버 FO는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더 많이 시켜요. 팽창에 대해서 더 물을 많이 시켜요. 더 물을 더 가해. 더 가하면 간극수 물은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 토립자를 대체함으로 공기도 필요고 토립자를 완전히 대체해. 건조 단위 중량은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 그때는 물로 포화 상태가 일어난다. 포화 상태.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 토립자를 대체하니까 간극 부피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간극 부피가. 그래서 간극 부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토립자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흙의 삼삼관계에서 공기, 물, 토립자 있었죠. 토립자가 자꾸 줄어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의 무게가 어떻게 가벼워지죠. 그죠? 그래서 C와 D는 물은 공기 C와 D, 물은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 토립자의 위치를 대체해. 토립자를 위치를 대체해서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뭐예요? 근체적 함수비 이상에서는 이제 공기는 더 이상 나 배치 안 하겠다. 공기는 이제 그 참을 때까지 참어. 그래도 20% 남아있어. 그런데 뭐를 토립자를 그 다음에 공기는 나 못 떠나겠다 하고 버텨요. 그러면 뭐예요? 토립자가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토립자가.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식은 최적 함수비 이상의 위치 때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이제 식으로 표시했어요. 자, 감마 D는 건조 단위 중량이죠. 비중 나누기 1 플러스 비중 곱하기 함수비 나누기 포화도예요. 거기에다가 전체 뭐예요?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위에 G에서는 비중은 감마에서 토립자의 중량, 단위 중량 나누기 뭐예요? 물의 단위 중량이죠. 그죠? 이걸 이제, 다음에 GS 오메가, GS 오메가 1 플러스 감마, 이걸 감마를 빼냈어요. 이걸 빼냈어요. 빼냈죠. 그죠? 그 다음에 GS를 그대로 또 대입시켜, 여기도. 감마 S 나누기 감마 워러지, 그죠? 거기다 함수비에, 그죠? 이걸 정리하면 오른쪽 식이 돼요. 자, 뭐예요? 토립자의 중량, 단위 중량 곱하기 함수비가 위에 있던 게 올라왔지, 그죠? 함수비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나누기 함수비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그 다음 플러스 토립자의 단위 중량 곱하기 함수비가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토립자의 중량으로 나눠봐요. 토립자의 중량으로 나눠보면 SR은 감마 S, 감마 워럭 마이너스 물의 단위 중량 나누기 토립자의 단위 중량 플러스 뭐예요? 오메가 돼. 자, 위에는 토립자 중량을 나누니까 단위 중에 물의 단위 중량만 남죠. 그죠? 그거하고 포화도만 남아요. 그래서 자, RS가 뭘로 리플레이스드 바이 되죠? 이거로 물의 단위 중량으로 치안이 됐다. 자, 바꿔서 RS 대신에 물의 단위 중량, 이게 지금 물이 자꾸 증가해서 이게 자꾸 물의 단위 중량으로 자꾸 변해요. 그죠?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변하면 이게 자꾸 물의 단위 작아지니까 이게 증가죠. 이 자체는 증가해야 돼요. 그죠? 요 자체는 증가하게 되죠. 그죠? 이게 증가하면 뭐예요? 이게 전자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위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식에서 건조 단위 중량이 어때? 건조 단위 중량 여기 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 감소한다는 것을 식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 증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해는 금방 안 되겠지만 이 식을 뭐냐면 토립자 대신에 물의 단위 중량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알겠죠? 이걸 식으로 증명한 책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는데 이걸 유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고 또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엔 이야기 없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저도 또 다른 사람, 여러분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 더욱더 도움이 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접수합니다. 자, 토립자의 단위 중량은 강극수의 단위 중량으로 대체되어 이게 증가되죠. 아까 앞에 설명한 거죠.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한 거죠. 이건 증가한다. 따라서 요 자체가 뭐예요? 요 자체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는 감소하게 되죠. 그죠?
즉 건조단위 중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짐에서는 지금 책에 안 나오는 것들이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것들이 제곱됩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여러분 좀 더 나중에 공부하지 아닙니다. 처음에 기본 개념을 잡을 때 명확하게 잡아놔야지. 나중에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해야지. 그거보다 어려운 거지. 이걸 여러분 대학원 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앞에 했던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 흙다짐에 영향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앞에서 했죠. 흙다짐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 있어요? 감마 D, 건조단위 중량, 그 다음에 함수비,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에너지, 흙의 종류, 그죠? 흙의 종류, 그죠? 자, 그러면 에너지로 볼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WH 중량에다가 높이만큼 A 낙하시는 거 있어요. 낙하시는. 그게다 우리는 집안이기 때문에 한 층당 다짐 횟수 또 곱하기 다짐 층수를 뭐래서 단위 부피당 나눠줘야 단위 부피당 그죠? 나눠줘야 되지. 그죠? 에너지죠. 그러면 흙의 종류 한번 볼게요. 흙 종류. 자, 다짐 여기서 첫 번째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다짐 영향 주는 요소들을 자,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를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죠? 에너지, 자, 세로축에는 건조단위 중량, 가로축에는 함수비. 자, 에너지를 20%, 20번 때렸어요. 그때 다진 곡선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30번 때렸어요. 자꾸 증가하죠. 50% 그죠? 자꾸 증가돼. 그죠? 그래서 다짐 에너지가 뭐예요? 클수록 뭐예요? 건조단위 중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죠? 그리고 함수비는 어떻게 돼요? 최적 함수비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감소되죠. 이렇게. 점 찍어 놓대. 자꾸 감소돼. 그죠? 최적 함수비는 감소한다.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 뜻을. 그냥 이렇게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건조단위 중량 증가되고 함수비가 감소된다. 그거를 안 돼. 우리는 이용을 해야 줄 알아야 돼. 이용을 공학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큰 다짐 장비를 사용하면 뭐예요? 함수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건조 단위 중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고 큰 다짐 에너지를 하면 그 대신 뭐예요? 물을 작게 가해도 그렇게 얻을 수 있다. 건조 단위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다짐 장비를 가지고 함수비를 적게 해서 큰 건조 단위 중량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영향 주는 요소들에 대한 사항들을 숙지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흙 종류 한번 볼게요. 흙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자, 여러 가지 다른 흙들 볼게요. CH 앞에서 흙 분리해서 점토질, 하이 컴프레시빌리티죠. 그죠? 높은 압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점토에, 그죠? C. 일단 CL은 뭐예요? 점토에 낮은 압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SW는 모래의 양립도죠. 그죠? 그 흙에 따라서 봐요. SP는 뭐예요? 모래의 풀리글레이디드,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도죠. 그죠? 자, 흙 종류에 따라서 다진 곡선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달라져. 자,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다짐 조건에 있어요. 동일한 다짐 조건에서 조립토가 뭐예요? 세립토보다 다짐이 양호하죠. 그죠? 이게 CLCH는 세립토예요. 그죠? SW는 조립토예요. 그죠? 양호하고 다진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말은 뭐예요? 최적 함수비는 조립토와 함께 감소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 조립토 입도 분포가 양호할수록 다짐이 양호하다. 그죠? 자, 양호 안 할 때 요 점선으로 펴진 SP 굉장히 작죠. 그죠? 오히려 세립토보다 더 작아요. 그죠? 빌립도는 헐렁한, 느슨한 상태, 아주 느슨한 상태죠. 그죠? 느슨한 상태. 그건 세립토보다 더 다짐 에너지, 건조 단위 중량이 더 적다. 같은 함수비에서.
같은 동일한 다짐 조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세립토는 소승이 작을수록 다짐이 용이하다. 세립토, 그죠? 소승이 작을수록 당연히 다짐이 용이하겠죠. 왜냐면 조립토에 가까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짐 곡선 경사가 뭐예요? 조립토가 훨씬 경사가 크다. 조립 경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하지, 그죠? 처음 SW 이쪽이 훨씬 경사가 커. 여기보다. 여기는 완만해. 그죠?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조립토가 훨씬 설다, 기울기가. 그래서 다진 곡선 경사는 뭐야? 조립토가 훨씬 크다. 알겠죠? 조립인데 그건 건조 단위 중력이 훨씬 커지고 최저감 수비가 돼 조립 세립토보다 훨씬 작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짐 흙의 성질과 구조 한번 볼게요. 다짐 흙 앞에서 배웠어요. 조립토는 건조 단위 중량은 팽창 때문에 뭐예요? 모세관에 의해서 맨 처음에 뭐예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입자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간극이 작으면 빨대처럼 위로 쭉 올라오죠. 거기 모세관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모세관 현상이 올라오면 팽창이 생기죠. 벌킹 현상. 벌킹에 팽창은 보통 우리 익스펜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익스펜션이라는데 또는 스웰이라고 그래요. 스웰이라는데 여기서는 우리 흙에서 이 조립토 구조에서 팽창은 벌킹이라고 그래요. 벌크 하면 벌크 시멘트인데 이거는 팽창을 잘하는 거죠. 팽창, 그래서 벌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벌크 덴시티 하면 우리 서변 단위 중에 벌크 덴시티라고 한데서, 그죠? 벌킹 현상 때문에 초기에 감소한 후 다시 함수비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요거 있는다. 이렇게 표시해줘, 그죠? 요걸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팽창 때문에 같은 단위 부피당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같은 부피당 떨어지죠, 그죠?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피 내에서는 입자수와 토립자가 작아지죠, 그죠? 작죠.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이 어떻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서 결국 오목한 다진 곡선이 얻어지는 거죠, 그죠? 됐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죠. 1 1/2 피크가 이거죠. 최고 위로 올라가는 1 1/2 피크고, 이거는 더블 피크죠. 더블 피크가 두 개가 있어요. 피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피크라고 그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조립도에서는 내가 실험한 것이 뭐예요? 잘못하지 않았다. 세립토 한번 볼게요. 이제 세립토 상세히 다룬데, 다음 시간에 다루는데, 세립토는 흙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흙 구조는 세립토에서는 미시 구조에서 맨모 구조와 분산 구조 이런 데 있어요. 그죠? 맨모 구조는 서로 엉켜 있는 상태. 이런 상태겠죠. 그죠? 맨모 구조는, 그죠? 분산 구조는 이제 옆으로 퍼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강도는 맨모 구조가 크고 분산 구조가 작다. 압축성은 분산 구조가 작고 맨모 구조가 크다. 그 다음에 투수계수는 몇 번 설명했죠, 그죠? 투수계수는 뭐예요? 속도 단위와 같다. 투수는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흙 속을 토립자의 간극 사이를 통과하는 뭐에서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 그거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자유낙하할 수 있는 자연환경, 중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중력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가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압축성이 있어. 압축성은 치마량하고 관계있죠. 치마. 얼만큼 압축이 잘 되느냐, 세립도에.
다짐해서 함수비를 어느 정도 증가시켜야지 앞수비가 작고 커지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투수개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함수비를 기준으로 해서 투수개수가 작아지느냐 또 커지느냐, 그 다음에 어느 함수비를 기준으로 최적 함수비를 비해서 최적 함수비를 기준해서 건조책이냐 서빈책에서 맨모 구조가 일어나냐 분산 구조냐 이런 걸 뒤에서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팽창 구조, 팽창 스웰링이 아까 볼킹하고 달라요. 이거는 점토에서, 점토는 스웰링이래. 물을 함축하면 뭐해서 팽창하죠. 어떤 광물에 그러는 광물이 있었어요? 일라이트, 케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라이트 중에 어느 거 있어요? 몬모라이트 있어요. 몬모라이트는 뭐죠? 결합 구조가 반대로 발수로 인해서 굉장히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이 침투하면 자주 뭐냐면 귀한 강한 양이온이 활성화되어 있대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약한 결합을 가지고 있댔어요. 그래서 팽창을 한다. 그래서 광물로서는 우리의 공학적 성질로서는 좋지 않는 광물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강도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강도. 이게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우리가 힘을 줄 때. 강도는 뭐예요? 결국 힘과 비례 관계죠. 그죠? 역학 관계죠. 강도도 우리가 최적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조척에 닿았을 때와 서변척에 닿았을 때 어떤 행태의 강도를 배웠냐. 그리고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어떤 같은 함수비를 가하더라도 강도가 어떤 행태를 나타냈냐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8교시 8주차 2교시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